분명히 평소 생활은 똑같은데 갑자기 인상이 확 늙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수백 명 상담하면서 느낀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문제. 두 번째로는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놓친 경우인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훅 늙어 보이는지,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그리고 이 나이부터 꼭 해야 할 관리 방법과 시술까지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어려지는 시간 동안 멘토 김보선 원장입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30대 초반이 됐는데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늙어 보이고 피곤해 보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 너무 늦은 걸까요? 사실 PD님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30대, 50대, 70대에 접어들면서 분명히 평소 생활은 똑같은데 갑자기 인상이 확 늙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 사진 찍었을 때 예전보다 뭔가 늙어 보이고 칙칙해 보여서 사진 찍기도 싫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미 유튜브에서는 너무 유명한 논문이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서 보면 우리 몸은 34세, 60세, 78세 이렇게 특정 시점마다 노화의 급행열차를 타는 시기가 있다라는 저널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왜 어떤 사람은 갑자기 훅 늙어 보이는지, 공통적인 특징은 뭔지, 그리고 이 나이부터 꼭 해야 할 관리 방법과 시술까지 과학적인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갑자기 훅 늙어 보인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런 분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을까요? 그럼요, 진짜 있어요. 제가 현장에서 수백 명 상담하면서 느낀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지방 손실이 문제. 많은 분들이 주름이나 탄력만 신경 쓰시는데 진짜 무서운 건 지방 볼륨의 손실이에요. 지방은 근육과 피부 사이에 위치를 하고요. 피부 구조물이나 신경 등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물입니다. 지방층이 얇거나 소실되게 되면 얼굴에 근육과 뼈 모양이 비치게 돼서 불필요한 음영이 생기죠. 특히 이마나 관자놀이, 그다음에 눈밑 지방, 옆볼 부위 지방 이런 부분들이 피부가 매우 얇고 만지면 바로 뼈가 만져지는 단단한 부위일수록 지방이 소실되게 되면 음영이 생기며 나이 들어 보이게 되고 주름도 쉽게 발생하게 돼서 설상가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지방이 그 가운데 부피가 줄어들게 되죠. 근데 피부 표면적은 지방이 주는 만큼 같이 줄어들지가 않아요. 따라서 살은 빠졌는데 피부 표면은 겉도는 잉여 조직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탄력이 저하되고 주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처짐과 꺼짐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진료실에서 상담을 할 때 이제 고객분에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어디냐라고 여쭤보면 눈밑고랑, 팔자, 여기 심부볼, 이중턱 가장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피부 아래에는 유지인대라는 게 존재하는데 영어로는 retaining ligament라고 합니다. 얼굴의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인대라는 뜻인데요. 원래 인대라고 하면 뼈와 뼈 사이를 이어주는 강한 섬유성 조직으로 근육을 뼈에 연결시켜주는 힘줄과 유사한 조직인데요. 유지인대도 마찬가지로 섬유성 조직이기는 하나 피부에 닿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우리 얼굴에서 유지인대는 뼈에서 피부까지 연결되는 매우 단단한 것부터 근막에서 피부까지 연결되는 상대적으로 약한 것까지 다양하게 존재해요. 깊은 곳에서 얕은 곳까지 수직으로 이렇게 나무처럼 연결해주는 구조로 존재하므로 얼굴을 부분 나누는 파티션 같은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얼굴의 지방층이 이 유지인대에 의해서 나뉘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된 공간 속에서 얼굴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 더 많이 늘어나고 더 덜 늘어나고 그에 따른 주름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유지인대는 젊을 때는 그다지 잘 보이지 않다가 나이 들면서 탄력이 떨어지고 반복된 움직임과 중력에 의한 작용으로 살이 늘어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유지인대는 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늘어나게 되는 조직과 늘어나지 않는 유지인대 부위가 이렇게 갈라져 보이게 되는 겁니다. 중년 여성에서 광대 및 꺼짐이나 심술보가 더욱 눈에 띄는 것은 주변에 상대적으로 처지지 않고 붙어있는 들어가 보이는 부위 때문이고 이 부위가 바로 유지인대가 위치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관리 시작 시기를 놓친 경우인데요. 정말 안타까운 경우이긴 한데 40대 후반이나 50대에 처음 피부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 더 늙기 전에 해볼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하지만 이미 처짐이 깊고 지방 손실이 좀 심하고 꺼진 부분은 또 꺼지고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술을 해봤자 효과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에 어떤 시술을 확 나타나기보다는 차근차근 스텝을 밟아서 이렇게 치료의 전략을 좀 짜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효과를 바란다기보다는 내가 지금까지 많이 늙고 노화가 된 만큼 앞으로 차근차근 젊어지겠다라는 마인드로 접근하시면 좀 더 편하실 것 같고요. 반면에 30대 초중반부터 꾸준히 관리하신 분들 보면 확실히 피부가 탄력 있고 무너지지 않은 얼굴선을 유지를 하시거든요. 반대로 20대부터 과한 관리와 과한 시술을 받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나이대마다 시술이 필요할 때 맞는 시술을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이제 시술을 결정을 하는 게 무엇보다도 가장 현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연령별로 피부 변화는 어떤지, 핵심 추천 시술은 뭔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중반. 사실 이때는 뭐 그렇게 많이 노화가 돼 있지는 않으세요. 하지만 좀 이른 분들은 20대 후반부터 좀 노화가 벌써 발견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젊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방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데요. 보통 20대 후반부터 살짝 콜라겐이 좀 감소되기 시작하고 미세한 탄력 저하, 다크서클이나 잔주름 등을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는 너무 과한 치료보다는 LDM이나 그리고 가벼운 초음파 리프팅이나 이런 비수술적인 방법을 좀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무엇보다도 세안이라든지 선케어라든지 그리고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기본기 그 부분에 가장 충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으로 30대 중반이나 40대 초반 이때부터 노화의 피크 곡선이 첫 번째 나타나는 시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노화가 시작되고요. 콜라겐 탄력이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보통 여성분들이 출산을 경험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 갑자기 훅 늙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같은 나이인데 출산을 했느냐 출산을 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 노화의 갈림 정도가 상당히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경우가 제가 실질적으로 많이 보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노화가 시작되면서 이제 피부 결도 거칠어지고 피부 톤도 칙칙해지고 기미나 이런 것도 좀 시작되고 그러면서 팔자라든지 이런 심부볼이라든지 이런 이마의 주름 이런 것들이 좀 관찰이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효율적으로 탄력, 볼륨, 광채 이 3박자 케어가 골고루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콜라겐 재생 이게 가장 기본이고 근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레디어스라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려요. 원장님 저 모공도 고민이고 주름도 고민이고 탄력도 고민이고 팔자주름도 고민이고 칙칙한 것도 고민이고 건조한 것도 고민인데 대체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돈도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면 미백 패키지 하시고 울세라 하시고 필러 하시고 보톡스 하시고 뭐 이런 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 제가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게 레디어스라는 콜라겐 주사고 콜라겐이 다시 생성되면서 진피층이 건강해지면서 이런 수분감이라든지 탄력감이라든지 볼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케어를 해줄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상당히 되게 반갑게 승낙하시고 시술에 응해 주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대 중반부터는 콜라겐 자가 형성 주사 특히 레디어스 같은 시술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피부가 많이 건조하다 나는 뭐 특별히 다른 시술보다는 가장 좀 심플한 치료부터 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스킨 부스터 중에서 리쥬란 힐러를 먼저 스타트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보시면 피부 구조 자체가 무너지는 시기로 콜라겐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됩니다. 특히나 중안면이 꺼져요. 이제 눈밑고랑부터 앞볼 꺼짐, 인디안 밴드 꺼짐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탄력이 저하가 되면서 이 턱선이 붕괴가 되고 이제 깊은 주름들이 생기고 색소 침착도 심해지는 단계입니다. 이 경우는 좀 더 적극적인 스텝을 밟는 게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울세라와 레디어스
혹은 온다와 레디어스 아니면 써마지와 레디어스 이런 식으로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누거든요. 피부가 너무 얇은데 탄력이 또 떨어져 있고 이제 피부가 꺼지는 건 또 싫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써마지 방향으로 방향을 잡는 게 좋습니다. 근데 써마지만 단독으로 할 경우에는 크게 효과를 못 느끼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냥 현상 유지 혹은 살짝 좋아지는 정도로 유지 이러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으로 콜라겐을 좀 재생해주는 레디어스를 같이 병행을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온다와 레디어스를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온다는 왜 하냐? 이 심부볼이라든지 팔자 윗살이라든지 역광대살이나 이중턱살 이런 부분에 살이 늘어지면서 탄력이 저하가 돼 있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지방이 일시적으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반영구적으로 지방의 세포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마치 지방 흡입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온다를 해서 불필요한 그런 지방들, 얼굴에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는 그런 지방들을 트리밍을 하면서 동시에 탄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레디어스로 좀 더 구조적으로 좀 강화시키면서 쳐낼 때는 쳐내는 좀 더 가볍게 하면서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치료 그것도 많이 하고요. 세 번째로는 울세라 플러스 레디어스 치료인데 이런 경우는 그렇게 심부볼이 엄청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눈밑도 좀 꺼지고 팔자 고랑도 살짝 옅게 주름들이 있고 그다음에 심부볼도 좀 주름이 좀 있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좀 탄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시 뼈에다가 붙여서 좀 더 중력의 반대 방향으로 피부를 조여서 근막층에다 타이트닝이 좀 필요하다. 너무 마르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너무 살이 많은 건 아닌데 분명히 탄력이 떨어져서 눈밑고랑이나 팔자나 심부볼, 옆볼 꺼짐, 그다음에 이중턱 이런 부분들의 탄력이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에는 울세라가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울세라와 레디어스. 너무 경제적으로 좀 부담된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레디어스를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설득을 해서 시술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간혹 가다가 50대 분들 중에 이제 울서마즈를 해도 그렇게 짜잔하는 느낌을 못 느낀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피부는 울서마즈를 하셔서 탱탱해 보이는데 어려 보이지는 않으세요. 이런 경우는 찬찬히 보면 눈매가 좀 떨어져 있거나 이제 안면 근육이 좀 약화돼 있어서 얼굴 표정이 딱딱하거나 눈썹도 좀 떨어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근육이 건강하지 못해서 젊을 때와 달라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집에서 열심히 이렇게 이러면서 동안 운동하는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초기에는 이브 시너지나 엠페이스 등의 장비를 통해서 근력을 짧은 시간 안에 강력하게 만들어주고 근육을 강화하면서 홈트를 같이 집에서 해주시는 게 정확한 방향으로 가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60대 이상 보시면 노화의 고속도로를 진입해서 이제 진피층 자체의 두께가 매우 감소하고 피부가 얇아지고 꺼진 부위가 많아지고 찌그러진 인상도 많이 생기고 특히나 입가 주변에 고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표정들도 많이 지으세요. 입을 이렇게 앙당 물거나 턱을 이렇게 찡그리면서 얘기하시거나 저는 그런 표정을 보면은 저기 좀 교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그런 표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세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제 팩폭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입가 주변에 불필요한 표정을 많이 짓지는 않는지 입이 이렇게 식사하고 말하고 뭐 하시면서 많이 늘어났다 수축했다 하면서 이런 피부들이 다 주름이 생기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되게 입가 고민이 가장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입가에는 물론 이렇게 심부볼이나 이중턱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는 한데 입가 주변의 잔주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나 저한테 상담 많이 하시는데요. 항상 설명드리죠. 가장 먼저는 콜라겐이 근본이다. 콜라겐을 다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레디어스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간단한 치료지만 입 주변에 보톡스를 한번 맞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인중에 이렇게 길다란 치마주름이 고민이면 인중 보톡스를 맞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부분에 이렇게 접혀서 이렇게 찝힌 분들이 있으세요. 이렇게 인위적인 표정을 많이 지으시기 때문에 입꼬리 보톡스를 맞으시는 게 좋고 자갈떡 부분도 이제 찌그러져서 아예 주름이 고착화되신 분들 많으시거든요. 이런 분들 자갈떡 보톡스 맞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원장님 이런 거 맞으면 얼굴이 이렇게 되고 이상한 표정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놓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전하게 시술을 받으시면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런 보톡스를 맞으러 오시는 분 보면 주름이 더 이상 가속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비용이 없는데 뭐라도 하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입 주변에 보톡스
가장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실 리프팅도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아예 접혀져서 이렇게 내려앉아서 여기 고여있는 분들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울세라하고 레디어스를 해도 이게 고인 게 쫙 이렇게 들리진 않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조직을 들어서 이렇게 갖다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이런 실 리프팅 치료도 저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로 갑자기 확 늙는 사람들의 공통점 3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지방 소실되는 분들. 그렇다고 지방 이식을 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레디어스를 받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처짐과 꺼짐이 발생하신 분들, 특히 유지인대 외에 나머지 부분은 많이 노화가 되기 때문에 결이 갈리면서 이런 부분들이 찝히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것도 역시 레디어스나 아니면 울세라나 써마지 아니면 온다, 이런 장비를 같이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시술 방향을 제대로 설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 관리 시작 시기를 놓친 경우, 이런 경우는 보다 더 자기 얼굴에 관심을 갖고 이 나이대별로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 번 더 다시 찬찬히 보시고요. 거기에 맞는 시술을 먼저 스타트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댓글 좀 많이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답글 많이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